요즘 스파 영화의 극적인 전개는 우리가 시선을 끝까지 조금도 돌리지 못할 정도로 오락적이며 흥미롭다. 하지만 실제의 주인공인 스파이들은 미션을 위해 희생되거나 소리 없이 사라진다고 본다. 지피지기 첩자의 원전이라 할 수 있는 손자병법 윤관편에는 첩자인 간자 운용에 관한 글이 쓰여 있는데 당연히 우리 조상들도 비밀리에 첩자를 운용해 온 것이 사실일 것이다. 일본의 역사학자 이자와 모토이코는 우익 성향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고대 삼국시대 첩보 활동이 세계적 수준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는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첩보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이유를 유교 사상에서 찾았는데 조선이 중국에서 전래된 유교의 영향을 받아 그림과 평화를 우선시한 결과 첩보 활동이 약화되었다는 것이다. 반면 불교가 중시되던 고대 삼국시대에는 중국의 견제와 삼국 간 각축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첩보 시스템이 필수적이었다고 보았다. 이들은 첩보를 위해 서역까지 첩자를 보냈으며 비둘기를 이용한 전서구와 천리마 등 신속한 정보 전달 시스템까지 구축해 당시에는 세계적인 수준의 첨단 첩보력을 가졌다고 보았다. 이번 2편에는 전편 돌아오지 않는 신라 스파이에서 신라 첩자 박재상을 풀어준 고구려에 장수왕이 백제에 보낸 첩자 도림과 백제 계로왕이 고구려에 심은 첩자 맹손의 활약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427년 평양성 천도후 고구려 광개토왕의 아들인 장수왕의 강력한 남진 정책으로 한강 유역을 두고 계로왕의 한성 백제와 잦은 충돌을 겪고 있었다. 고구려의 장수왕은 장기간 첩자를 훈련하고 휴민트를 배치해 수집한 정보로 첩보전에서 우위를 점하여 전투마다 승리하며 영토를 확장하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는 삼국사기의 백제본기에 나오는 고구려의 첩자 도림이 고구려와 백제가 대치 중인 한강변 국경에서 고구려 군사들의 추격을 받으며 백제 위례성으로 위장 탈주하면서 시작된다. 이때 고구려에도 백제 첩자 맹손이 장수왕의 평양 천도후 강한 왕정에 불만을 품은 고구려 호족 세력들과 비선 조직을 결성해 활동 중이었는데 백제 침투 전의 도림은 이러한 백제 첩자들을 속이기 위해 반란 연루자로 위장하였다. 그는 장수왕에게 가족을 몰살당하고 앙심을 품어 광개토왕의 사당에 불을 지른 후 백제로 탈출한 승려 행세를 하였다. 이때 삼국시대의 승려들은 최고 엘리트로 국적을 초월해 환영받았기에 이러한 위장은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본다. 당시 계로왕은 바둑과 장기에 뛰어난 실력을 자랑했는데 도림은 이 점을 노리고 접근한다. 백제 탈출 후 백제의 고수들과의 대국에서 연이어 승리한 도림은 계로왕의 관심을 끌었고 결국 계로왕은 그를 불러 국사로 삼으며 궁안 가까이 두고 편애하게 된다. 계로왕과 밤낮으로 바둑을 두며 친분을 쌓은 도림은 은근히 고구려가 광개토왕 시절과는 달리 기강이 무너지고 백성이 빈곤하다는 고구려의 거짓 정보를 흘리며 계로왕을 추켜 세운다. 그리고 백제 귀족 세력과 왕실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그들의 부인과 딸을 탐하게 하여 제증걸루와 만년 장군 등의 모반을 유도해 고구려로 투항하게 하는 등 백제 내의 혼란과 내분을 조성했는 바 도미 부인의 설화도 이때 생긴 것이다. 또한 백제 국력을 약화시키는 미션에 따라 도림은 계로왕에게 백제는 천혜의 요새이지만 고구려 침략을 막기엔 성곽이 부족하다 하며 필요없는 대규모 토목 공사를 유도한다. 대신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계로왕은 도림의 가스라이팅에 넘어가 백성을 징발해 성곽을 쌓고 궁시를 확장하며 국가 재정이 점점 핍박해갔다. 이렇듯 백제의 상황이 악화되자 때가 되었다 판단한 도림은 고구려로 돌아가 장수왕에게 알려 장수왕은 3만 대군을 이끌고 백제 침공에 나선다. 배반한 백제인의 안내로 4개 방향으로 고구려군의 기습 공격을 받은 계로왕이 도림에게 속았음을 깨달았을 땐 이미 고구려군이 파죽지세로 들어와 수습할 수 없었다. 그는 태자문주에게 피신하여 백제 왕통을 지킬 것을 명하며 도림의 속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한다. 장수왕의 고구려군은 백제를 포위해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을 함락시키고 최후의 성 밖으로 도주하던 계로왕을 백제 장군이었던 제증걸루와 만년 장군이 사로잡는다. 그들은 과거 왕으로 모셨던 계로왕에게 절을 한 후 그들 부인과 딸에 대한 복수로 침을 뱉는다. 마침내 포박된 계로왕이 지금의 어커일이 있는 아차산성에서 장수왕이 보는 가운데 배신한 백제 장군에게 처형당하며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 한편 평양성에서는 장수왕의 출병을 틈타 백제 첩자 맹손이 장수왕의 반기를 든 고구려 호족 세력을 규합하여 반란을 일으킨다. 이것 때문에 고구려에게는 백제의 완전 정복은 물론 삼국 통일을 코앞에 두고 아쉽게도 장수왕이 급히 평양성으로 돌아가게 되고 기세등등한 고구려의 추가 남진을 막게 된 사건이었다. 사실 이 반란은 백제와 신라연합군에게 방어와 문주왕의 웅진천도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백제 첩자 맹손과 백제 첩보 조직 비문의 공작이었던 것이다.
이때 장수왕은 한강을 비롯한 중부한반도를 고구려 영토로 하여 충주 고구려비를 남겼으며 한성을 비롯한 여러 성을 잃은 백제 문주왕은 공주에서 웅진백제를 다시 시작하였고 이후 무령의 아들 성왕대에는 백제 부활을 꿈꾸며 부여의 사비성으로 천도하게 된다. 이렇듯 첩자의 활약으로 한 나라의 역사가 바뀌며 그들 간에 보이지 않는 첩보 전쟁이 계속되는 것이다. 이제 고구려와 백제 간첩 도림과 맹손의 이야기를 마쳐야겠다. 다음 3편에서는 여진족이 살았던 북방 지역뿐만 아니라 일본인들이 드나들었던 남해안에서 비밀 정보원으로 활동한 조선의 특수 첩보부대인 세종의 킹스맨인